안녕하세요. 기묘하고도 놀라운, 그러나 결코 꾸며내지 않은, 현실 속 진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귀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죽음, 그리고 반세기가 넘도록 끝내 밝혀지지 않은 하나의 질문에 관한 기록입니다. 범인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고 목격자도 있었으며 흉기 또한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 하나의 질문 때문입니다. 누가 그에게 총을 쥐어주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49년 6월 26일 일요일 서울 서대문 경교장 하얀색 2층 양관 건물 그리고 그곳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김구, 당시 73세. 노구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조국을 위해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직 하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독립, 일제강점기 동안 암살 위협과 망명, 투옥,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견디며 끝내 해방된 조국의 땅을 밟았던 인물.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해방된 한반도는 곧 또 다른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남과 북, 이념과 외세, 나라가 둘로 갈라질 위기 속에서 김구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분단은 안 된다. 그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강하게 반대했고 직접 북으로 올라가 김일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통일.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단독 선거가 치러지고 권력은 빠르게 재편됩니다. 그와 동시에 김구의 영향력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대한민국은 지금과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총성이 멈추지 않던 시대, 정치인이 거리에서 쓰러지던 시대, 실제로 여운형, 송진우와 같은 인물들이 암살당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김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옵니다. 1949년 6월 26일 일요일 점심 무렵 경교장 2층 이상하리 만큼 조용한 시간. 그때 한 남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군복 차림의 육군 장교. 이름은 안두희, 보병 소위. 그리고 김구가 속한 정당의 당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아무런 제지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비서를 지나 계단을 오르고 2층으로 향합니다. 문 앞에 선 그 순간 잠시 망설였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문을 열었을까요?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곧 바로 총성이 울립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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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네 발의 총성. 그 모든 총알은 단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구. 가슴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인물. 그가 자신의 나라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뛰어 들어옵니다. 그들이 목격한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구,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안두희. 총을 들고 있는 상태 그대로. 그 순간 대한민국은 한 명의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사건은 너무나 명확해 보였습니다. 범인도 있었고 현장도 있었으며 증거 또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두희는 곧바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말합니다. 단독 범행이다.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은 무기징역. 상식적인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집니다. 불과 3개월 뒤 형량이 15년으로 감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형 집행 정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군으로 복귀합니다. 장교 신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암살한 인물. 그가 다시 군인이 된다? 그리고 1951년 그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됩니다. 특별 사면. 사건 발생 이후 단 1년 7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은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그는 군납업자가 되었고 사업은 이상할 정도로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돈과 과일로, 그리고 안정된 삶.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결코 단독 범행이 아니다. 그렇다면 배후는 누구였을까요? 당시의 권력, 군, 정치 세력, 혹은 그 이상의 존재. 하지만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두희는 침묵했고 때로는 말을 바꾸며 핵심을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릅니다. 10년, 20년, 30년.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 발생 47년 후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996년 한 남자가 결심합니다. 이름은 박기서. 평범한 버스 기사였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는가? 그리고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나무 방망이를 준비합니다. 그 위에 새긴 글자, 정의봉, 그리고 안두희를 찾아갑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늙은 암살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는 정의봉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내려칩니다. 그렇게 안두희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박기서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완전한 결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안두희는 죽었고 그와 함께 진실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날 누가 그에게 총을 쥐어주었는지. 백범 김구 암살 사건. 가해자는 있지만 진실은 없는 사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가 그를 죽였는가? 오늘 귀로 듣는 이야기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조용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